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려면 목표 대학을 잘 정해야 될 텐데요. 그 목표 대학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학생을 이해하는 부모들의 모든 이야기, 학부모 이야기의 허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이번에는 3회차로요.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 들어가는 이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난 2회차에서 말씀드렸는데요. 그래서 3회차에서는 목표 대학 정하는 방법, 다른 경쟁자들보다 앞서 혹은 정확하게 목표 대학을 잘 결정을 해야 방향을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겠죠. 그래서 목표 대학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희망대학하고 목표대학의 차이. 희망대학이라고 하면 서울대든 뭐든 이렇게 대학을 바라보면서 그 대학 가고 싶어 하면서 막연하게 기대를 갖는 게 희망대학이라 그러면, 목표대학은 그거보다 뭔가 지향점이 분명해야겠죠. 그래서 목표대학 안에는 실질적으로 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는 대학 선에서 희망대학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지요. 그래서 그 점수대 근처에 있는 대학 중에서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하는 거, 이게 이제 목표 대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목표 대학을 일찍 정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.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목표 대학을 뭐 중학교 때, 뭐 초등학교 때 이때 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현재 성적을 가지고서는 지금 2등급, 3등급 하니까 실제 2등급, 3등급일 때는 인서울권 끝에 대학이나 혹은 그 서울권역 안에 있는 뭐 보통의 대학을 갈 수 있어. 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수긍을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? 학생들은 뭐랄까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보다는 거기에 맞추려는 경향성이 나옵니다. 즉 약간 좀 뭐랄까요, 이렇게 해도 안 될 텐데, 뭐 이미 뭐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, 뭐 이미 내가 갈 수 있는 한계가 뭐 저 정도일 것 같은데, 뭐 하면서 스스로 위축되는 거죠. 더 막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가기보다는 어떤 그 현실적인 그 대입의 성적 입결이 딱 제시되는 순간 학생들의 경우는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. 왜? 내려놓는 게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 더 편하거든요. 실제로 그렇죠. 내려놓고 대학선을 낮춰서 잡게 되면 그만큼 덜 할 수 있거든요. 그게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 보여도 학생들이 그 대학 가기 위한 그 기간 동안의 공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제한을 걸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. 이 간극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. 부모님들은 뭐랄까요, 이게 겸손이 저희 이게 좀 배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마주 대하다 보면요, 한없이 이렇게 앞에서는 그 뭐랄까 자녀들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 겸손하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. 뭐 공부를 너무 안 해서요, 굉장히 잘하고 있는 친구거든요. 또 뭐 성적이 별로 안 좋죠,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뭐랄까 그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되시고, 그 겸손을 통해서 이 대학선을 서울대 연대를 갈 수 있겠어요? 자꾸 이런 식으로 내려보기 시작하시게 되면요, 자녀 역시 그 수준으로 해서 맞춰간다는 겁니다. 자꾸 밑으로 하향성으로 해서 낮춰서 맞추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희망대학이라는 거를 굳이 목표대학으로 바꾸면서 현실적인 면으로 맞춰가려면 그 기간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전에 잡으시면 안 되고요. 그것도 고1 초반에 잡으실 것도 아니에요. 고1 중간고사 끝나는데 1학기 딱 중간고사 봤는데 3등급 나왔다고 너 서울대 못 간다. 자, 방향 바꾸자. 서강대 그 밑으로 계속 바꾸자.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 그 서강대는 뭐 혹은 그 아래 대학은 쉽게 이게 그 방향성이 잡히느냐? 그렇지도 않거든요. 거기서 또 한 단계 뒤로 처질 가능성이 크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표 대학을 정하실 때는 고1 때 요 시기 때 정하시는 거고요. 그 이전까지는 희망대학으로 갈 수 있어라는 현실 부정 개념으로 해서 약간은 좀 더 긍정적인 면으로, 약간 정도가 아니고요, 과하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다 자만만 하고 노력 안 하면 어떡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옆에서 계속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하느냐, 그리고 그 학생 자체가 어떻게 그걸 의욕을 가져가느냐의 문제인 거지, 그 방향성 자체를 틀을 제한해 버리시면 아이는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하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. 많이
봤는데 항상 목표를 크게 잡아놔야 그 목표 근처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입시에서도 항상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목표 대학 정하는 거는 고1인데 언제 정하느냐? 고1 겨울방학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정하시는 겁니다.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들어가기 직전에. 그러면 그래 그때 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 목표 대학이라는 게 내 성적에서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잡으라고 했잖아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뭘로 하느냐?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는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쌓아온 내신이나 뭐나 이런 거는 다 무용지물이냐? 그게 이제 아니죠. 근데 이제 보통 고등학교 현역 일반계고 학생들의 경우는 수시 전형에서 빨리 대입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. 졸업생들도 정시에서 달려들고 할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게 크기 때문에요. 빨리 끝내고 싶죠, 입시를. 근데 여기에서의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면 수시에서 붙게 되면 당연히 9월 이제 고3 9월에 수시 원서 접수를 내고 12월 초반까지 진행되는 그 전형 과정에서 수시에서 붙게 되면요. 수능 끝나고 지원하는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. 수시에서 붙으면 정시 지원 못 해요. 그냥 끝나는 거죠.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요. 수시에서 대학을 결정하고 지원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시에서 6개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. 그 6개 대학 지원을 할 때 내신 2.0이 어느 대학부터 어느 대학선까지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. 인서울권의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한 대학부터 시작해서요. 수도권 거의 인서울 끝에 있는 대학까지가 2.0이 붙고 떨어질 수 있는 대학 라인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학과 물론 학과 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여튼 이렇게 정시에 비했을 때 수능 통해서 지원하는 정시에 비했을 때 수시에서는 같은 내신 등급을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그 뭐랄까요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지 기준이 안 잡히는 거예요. 그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능에 어느 정도 맞춰진 그런 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 전체 전국의 수험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시험이라는 거죠. 근데 이게 고1 때 거는 어차피 수능의 진도 범위랑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스타일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. 어차피 중요하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학생들의 심리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. 여튼 전국 수험생이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물론 재학생이긴 하지만 그 재학생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그걸 알면서 그래도 이 방향을 잡게 되고요. 내신하고 이 연합학력평가 이거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온전히 복습형이에요.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진도 범위까지 고1부터 혹은 중3 때부터 이어져온 모든 전범위에서 해당하는 시험 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. 내신은 협소하죠. 지엽적이죠. 그 학교 안에서 중간고사 범위 반, 기말고사 범위 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.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집약적으로 공부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보는 게 내신이라고요. 내신으로만 계속 준비해간 학생들이 수능에서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토막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체를 다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수능에서 적용을 못하는 거죠. 그래서 내신형하고 수능형하고 이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. 그걸 막아주는 게 전국연합학력평가예요. 매년 매 학년별 일단은 고1, 2의 경우는 3월, 6월, 9월, 11월 이렇게 4차례 진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그 모의평가 보는 기간에 한해서 한 일주일 앞서서라도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시켜놓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준비를 통해서 연합학력평가의 성적표가 나왔을 때 전국 석차가 1등급이야. 2등급이야. 그러면 학생 스스로도 굉장히 자신감을 갖겠죠. 뭐에 대해서? 수능 통한 정시에 대해서도요. 이 자신감이 있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? 수시에서 지원할 때 내신 2등급인데 모의고사 수능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1, 2등급 왔다 갔다 해. 그러면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뭐 중앙대 이상선이야. 뭐 이렇게 딱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수시에서 지원할 6개 대학을 굳이 저 수도권 끝에 있는 그 서울권 끝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로 쓸 이유가 없는 거겠죠. 그 모의고사 성적에 맞춰서 그 정도 대학 라인 안에서 6개 대학을 수시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수시에서 붙더라도 손에 안 보고 붙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.
그래서 고1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 대학을 정하시면 된다. 그 전까지는 뭐라고요? 희망대학, 현실 부정, 희망대학을 향해서 갈 수 있어, 갈 수 있어, 무한 격려와 그 다음에 자극을 주시면 된다는 거죠. 그 자극은 뭐 여러 개가 있겠죠. 직접 그 학교 탐방으로 자녀를 데리고 뭐 중학생, 초등학생도 요즘에 많이 대학교 교정 들어오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구경하는 겁니다. 한 바퀴 둘러보거나 혹은 그 어디 가라는 대학 사이트 이제 대입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안에 대학 정보, 학과 정보 보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진학사 진학.com www.진학.com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그 대학 학과들 안내 혹은 대학에 대한 안내 들어와 있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. 그것 통해서 대학 탐방이라든가 이런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이 대학은 뭐가 좋구나. 그리고 대학 간의 비교도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대학과 대학, 이 대학과 이 대학은 어느 게 좋지? 직접 그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의 의견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. 부모님들이 그거 보시고 자녀들한테 필요해 보이는 페이지 탁 출력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. 그러면 저 학교는 그래 교정이 이쁘댔어. 혹은 저 학교는 밥이 맛있지. 내 자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상황이 부모님이잖아요. 부모님 봤을 때 이 학생은 예쁜 교정, 깨끗한 건물 이런 걸 좋아해. 그러면 그게 잘 돼 있는 학교 딱 출력해서 보여주시거나 혹은 뭐 밥 민감해. 밥에 예민해. 그러면 식상 뭐 잘 나오는 거 그리고 떨어져 지내고 싶어해. 기숙사 좋은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한 성향 그리고 내가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대학에 그 맞춰질 수 있는 부분 딱 출력해서 보여주시면 학생들도 끄덕끄덕하죠. 그래 그러면 저 대학 괜찮은 대학이구나. 그러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겠죠. 부모님들의 희망 대학마저도 자녀들의 목표 대학으로 서서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게 고1 겨울방학 전까지의 얘기겠죠. 그때까지 해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. 대학도 보여주고 서울대 보내고 싶다 그럼 서울대 가야죠. 연대 가고 싶다 보내고 싶으시면은 연대 한번 들어갔다 오게 해야죠. 그 정도의 기준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대학 뭐 동네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대학도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학생이 바로 알겠죠.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있구나. 그래서 저 대학을 가야겠구나.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어요? 그냥 가고 싶다 하고 끝날까요? 아니에요. 학생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. 기본적으로 저 대학 가려면 공부 굉장히 잘해야 된대. 뭐 학급에서 1, 2등 해야 된대. 뭐 해야 된대. 그 정도의 기준은 있어요. 그러면 그거에 맞춰보려고 스스로도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을 할 겁니다. 근데 이제 겨울방학이 됐어. 그래서 목표 대학 여튼 정해야 된대. 고1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봤어. 성적표가 나왔어. 겨울방학 되기 직전이야. 그러면 이걸 뭐의 기준에서 이거를 목표 대학을 정하느냐? 일단은 그 기준이 있어요. 배치 100분이 그 석차 100분이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배치 100분을 가지고 그 100분이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 선 정도 갈 수 있어라는 그 대략적인 대학 가이드 잡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책자나 뭐 이런 걸로 지금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니까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진학사 사이트 www.진학.com으로 들어오시거나 뭐 검색하셔도 돼요. 진학사라고. 그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에 전국 그 11월 학력평가 성적 딱 원점수 입력해 주시면은 이 학생이 어느 정도 고3이 됐을 때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추천 대학을 보여줘요. 그러면 요 정도 대학 선에서 갈 수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대학을 거기 걸린 대학을 바로 목표 대학으로 잡으면 어찌 되죠? 너무 현실 인지형이죠. 현실을 너무 자각하신 거죠. 그러면 아이들은 그 대학선에서 여튼 맞춰서 아둥바둥 되면서 이제 하겠죠. 근데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. 물론 학생의 내신 성적이 그거보다 더 높아 완전히 수시형이야. 그래도 이게 정시 기준에 어느 정도 마지노선은 잡아야 되는 거니까 계속 관심 있게 수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핸들링 할 수 있게는 해야겠죠. 그러니까 그 이경 나는 학생들은 뭐 이경 난대로 좀 높여서 기준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11월 학력평가를 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목표 대학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돼요. 목표 대학은 한 개를 잡는 게 아니고요. 2개 정도를 그래서 잡으셔야 되는데 하나는 상향이요. 상향해서 이 학생이 실제로 희망대학에 가까울 수 있는 목표대학선까지 좀 올려서 그 기준점을 높여서 잡아주시고요. 하나는 적정대학선이요. 11월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 본인이 공력 들여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본 시험일 테니까요. 그래서 그 점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학선 중에서 약간 높은 대학이나 이렇게 잡는 거죠. 그러면 그 상향의 기준은 좀 더 현실적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? 라고 한다면 적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연합 학력평가 본 다음에 채점들은 하죠. 채점 당연히 해야 됩니다. 채점 한 상태에서
틀린 거에 대해서 오답을 체크하면 절대 안 되고요. 오답은 언제고 그 체크해 놓으면 안 됩니다. 몇 번이 답이지라고 해서 그 답을 체크해 놓으면 안 되고 틀렸구나 맞았구나만 모든 문항에는 체크해 놓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을 다시 복귀해서 스스로 풀어봤는데 풀렸어. 당연히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? 기본의 그 정훈련 학력평가의 경우는 각 문제별로 오지선다형으로 나올 텐데 이게 주관식 빼고요. 그냥 그 틀린 다음에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여튼 본인이 쓴 답이 아니라는 건 안 거잖아요. 사지선다형으로 바뀌죠. 거기서 답 추려내는 거는 조금 더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. 거기서 답을 체크했어.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도 맞았어. 상향해서 목표 대학을 정할 때는 그것마저도 그 오답풀이에서 한 것마저도 포함해서 맞았어. 그러면 맞출 수 있다.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로 해서 맞춘 걸로 해주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나온 점수를 추천대학에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학선, 그 중에서 적정선, 대학 잡으면 그게 약간 상향일 거고요. 그 다음에 현재 오답 체크 전에 최초 채점의 결과에서 나온 대학을 적정선으로 해서 그 두 개의 대학으로 해서 목표 대학을 정해 놓으시면 그 시점에서는요. 그러면 현실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목표 대학이 어느 정도 추려지게 되실 겁니다. 왜 내가 맞고 틀리고 그대로 해서 그 대학을 잡았는데 그게 왜 현실 바로 그대로지 왜 그것도 약간 긍정적으로 본 거냐? 수능 때는 졸업생들이 들어오는데 요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현역 재학생들끼리만 보는 시험이죠. 그 다음에 이 재학생 간에도 그 뭐랄까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잘 열심히 준비하는 상태로 보는 학생들이 많지요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성적보다 점수보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보통 많이 나타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적정대학이라고 잡은 수준 역시도 목표대학치고는 상향 비교적 높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틀린 문제까지 다시 풀어서 한 거는 더 상향이겠죠. 근데 이렇게 잡아줘야 겨울방학 들어가면서 학생이 약간 뭐랄까요 학업부지도 조금 더 고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겨울방학 들어가는 시점에서 뭐 대학별 모집 요강이든 전형을 조금 파악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고2 때는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결정하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희망하는 목표 대학선도 낮추지 않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중요한 건 고1 겨울방학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거고 11월 연합학력평가니까 그 시기 때 맞춰서 일주일 정도는 기출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전에 배웠던 범위를 총복습할 수 있게 그런 여유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? 현실 부정할 수 있어라는 모토로 해서 자신있게 좀 지원을 해주시는 형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늘 자녀와 많은 대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3화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